요즘에야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위치에 선다고들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모든 걸 했어야 했죠. 제 어머니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선 힘들었던 날들 종종 일기를 쓰곤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피곤함이 몰려오며 그런 소망조차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숨을 깊게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돈은 더 벌어왔어?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냉랭했고 TV에서 나오는 소리와 섞여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잔업까지 하고 왔지. 그치만 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야? 넌 항상 그렇게만 말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너도 알다시피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지만 가족을 위해 저를 다잡았습니다. 알다시피? 알다시피 뭐, 넌 그저 핑계만 대. 진짜 가족을 위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해온 희생과 노력이 과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날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지. 이 하루치의 일기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현상 유지를 위해 어머니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던 건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가 밉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자주 읽으며 고민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소중한 딸에게 이 글을 남기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민했어. 너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할지, 어떻게 하면 너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여러 밤을 지새웠단다.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의 꿈과 바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지만 가끔은 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단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교훈을 전하고 싶어. 너는 언제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꿈과 열정을 소중히 여기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 내가 행복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너의 심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그 길을 따라가길 바라.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 너 자신이 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나겠지만 너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함께할 거야. 내 사랑과 기도가 너와 함께하길 바라며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란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래.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야.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눈물 흘릴 때마다 마음 강하게 먹자고 다짐하지만 항상 편지를 읽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결국 저도 어머니처럼 희생하면서 살게 되는 걸까요? 제 행복을 위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제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랬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한 명의 식모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아침을 차려놓고 주방으로 출근을 합니다. 나이 60 가까이 먹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써주는 것도 주방일 밖에 없더군요. 아침마다 속이 좋지 않아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아침부터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저녁 전에 4시 정도 퇴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항상 백수 남편이 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다 키워서 독립시켰지만 이런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반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버리고 나 혼자 살자니 그것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편까지 챙기자니 그것은 더 고달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평생의 의리 같은 거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는 저는 부부끼리 같이 살 필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혼자가 되니까요. 반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에게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반평생의 의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이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위한 선택과 타인을 위한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은 쉽지 않은 결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존재와 스스로와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이러한 고독의 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떤 결정이 당신에게 가장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소모시키고 당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등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 옳은 결정이라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 본연의 사회적 성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직장이나 업무 등으로 인해 맺어졌던 관계에서 벗어나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가족 같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태껏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 중 하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 문제나 치매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도 실제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나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걱정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족감이 높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 긍정적인 태도,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가엽게 여기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잘 즐기고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에서 언젠가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현재 순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관계는 종종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영향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고독을 현명하게 즐기며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자유와 책임을 모두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키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험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고립되어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원해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우려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은퇴 후에 진정한 사회성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인간관계가 높지 않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며 불쾌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동안 맺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이외에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귀중한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주 만나거나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잘 찾아보면 여러 연결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멀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인연들이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이 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는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개방성은 새로움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는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 역시 우리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은 노후의 삶에 활력을 주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면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멀리하려 할 때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임을 무서워하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본래 가까워져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단기적으로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복잡하고 힘든 인간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외로움을 회피하려 할수록 사실은 더욱 고립되고 힘들어지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개인의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이 고독함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외로움에 지배당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단지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 괴로움이 늘어만 가며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 외로움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더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타인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거나 그 단절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며,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반평생을 같이 산 반려자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야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위치에 선다고들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모든 걸 했어야 했죠. 제 어머니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선 힘들었던 날들 종종 일기를 쓰곤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피곤함이 몰려오며 그런 소망조차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숨을 깊게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돈은 더 벌어왔어?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냉랭했고
TV에서 나오는 소리와 섞여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잔업까지 하고 왔지. 그치만 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야? 넌 항상 그렇게만 말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너도 알다시피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지만 가족을 위해 저를 다잡았습니다. 알다시피? 알다시피 뭐, 넌 그저 핑계만 대. 진짜 가족을 위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해온 희생과 노력이 과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날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지. 이 하루치의 일기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현상 유지를 위해 어머니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던 건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가 밉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자주 읽으며 고민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소중한 딸에게 이 글을 남기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민했어. 너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할지, 어떻게 하면 너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여러 밤을 지새웠단다.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의 꿈과 바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지만 가끔은 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단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교훈을 전하고 싶어. 너는 언제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꿈과 열정을 소중히 여기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 내가 행복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너의 심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그 길을 따라가길 바라.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 너 자신이 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나겠지만 너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함께할 거야. 내 사랑과 기도가 너와 함께하길 바라며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란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래.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야.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눈물 흘릴 때마다 마음 강하게 먹자고 다짐하지만 항상 편지를 읽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결국 저도 어머니처럼 희생하면서 살게 되는 걸까요? 제 행복을 위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제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랬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한 명의 식모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아침을 차려놓고 주방으로 출근을 합니다. 나이 60 가까이 먹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써주는 곳도 주방일 밖에 없더군요. 아침마다 속이 좋지 않아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아침부터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저녁 전에 4시 정도 퇴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항상 백수 남편이 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다 키워서 독립시켰지만 이런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반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버리고 나 혼자 살자니 그것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편까지 챙기자니 그것은 더 고달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평생의 의리 같은 거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는 저는 부부끼리 같이 살 필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혼자가 되니까요. 반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에게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반평생의 의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이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위한 선택과 타인을 위한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은 쉽지 않은 결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존재와 스스로와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이러한 고독의 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떤 결정이 당신에게 가장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소모시키고 당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등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 옳은 결정이라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 본연의 사회적 성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직장이나 업무 등으로 인해 맺어졌던 관계에서 벗어나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가족 같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태껏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 중 하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 문제나 치매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도 실제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나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걱정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족감이 높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 긍정적인 태도,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가엽게 여기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잘 즐기고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에서 언젠가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현재 순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관계는 종종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영향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고독을 현명하게 즐기며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자유와 책임을 모두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키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험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고립되어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원해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우려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은퇴 후에 진정한 사회성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인간관계가 높지 않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며 불쾌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동안 맺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이외에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귀중한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주 만나거나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잘 찾아보면 여러 연결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멀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인연들이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이 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는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개방성은 새로움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는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 역시 우리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은 노후의 삶에 활력을 주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면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멀리하려 할 때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임을 무서워하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본래 가까워져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단기적으로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복잡하고 힘든 인간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외로움을 회피하려 할수록 사실은 더욱 고립되고 힘들어지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개인의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이 고독함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외로움에 지배당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단지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 괴로움이 늘어만 가며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 외로움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더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타인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거나 그 단절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며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반평생을 같이 산 반려자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